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10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1강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유전자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2강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해주는 이벌버라는 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벌버라는 툴은 굉장히 좀 특이한 툴이에요. 우리가 뉴로쉘이나 SPSS나 지금까지 다뤘던 립 SVM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도구들은 그냥 독립해서 돌아가는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이잖아요. 각자 그냥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이볼버라는 툴은 굉장히 독특하게 엑셀의 부가 기능 형태로 엑셀의 애드인 형태로 설치되는 그런 유형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벌버는 단독으로 실행은 안 돼요. 예. 엑셀이 먼저 틀어지고 그 엑셀 위에 얹혀지는 형태로 작동되는 그런 애드인 형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 엑셀은 여러 차례 사용해왔고 굉장히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벌버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난 시간에 그 선형 계획법, 예, 정수 계획법 이런 거 배울 때 엑셀에 탑재되어 있는 해찾기 기능, 솔버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 솔버의 인터페이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에 기반해서 그 워크시트에 기반해서 최적화 설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흡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배우기 쉽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엑셀 해찾기, 엑셀 솔버에도 사실은 유전자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이볼루셔너리 엔진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 엔진은 그러니까 이제 비선형 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엑셀의 해착기도 풀 수 있는 거죠. 이 이볼루셔너리 엔진을 쓰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다양하고요.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우리 그 이볼버에 탑재되어 있는 GA 엔진은 최적화를 좀 더 빨리 근접해서 찾을 수 있게끔 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셀렉션도 룰렛 힐 방식 쓰지 않고 랭크 베이스드 방식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뭐 크로스오버도 유니폼 크로스오버를 쓴다든가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호주의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인 펠리세이드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회사의 제품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뒤에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디시전 툴스 스위트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깔면 그 안에 워드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엑셀도 있고 액세스도 있고 이렇게 여러 툴들이 같이 제공되는 것처럼 이 유전 알고리즘 제공하는 이 이볼버라는 툴도 디시전 툴스 스윗의 수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그냥 컴포넌트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됩니다. 이벌버만 단독으로 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는 됐었어요. 옛날 버전에는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안 되게 만들었어요. 무조건 다 깔아야 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파일로 예전에 쉐어.zip으로 나눠드린 파일이 있는데 그거 시험판이에요. 예, 그 디시전 툴스 버전 7의 트라이얼 에디션이고요. 그거 설치하시면 15일간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고 근데 요 강의를 준비하는 사이에 버전 8이 나왔더라고요. 새로. 네, 그래서 버전 8의 트라이얼 에디션을 원하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원하는 요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이 공부와 연구 용도로 만약에 이거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하면 대신에 이거는 이제 1년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긴 하는데 호주 달러 기준으로 120달러. 근데 이것도 가격이 올랐어요. 옛날에 더 쌌는데 버전이 8로 올라가면서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로 계산하니까 얼마 전에 계산해 봤는데 약 95,000원 정도 수준인데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싸죠. 그죠? 예. 근데 일단 우리 연습하는 거는 이 15일간 트라이얼 에디션으로 충분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혹시 이거를 이제 장기간 사용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 요 학생 아카데믹 버전을 120
호주 달러 내고 구매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버전 7을 아카데믹 버전으로 네. 근데 이제 요 아카데믹 학생용 아카데믹 버전은 아닙니다. 예, 연구자용 아카데믹 버전으로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샀습니다. 예, 오늘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따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참고로 이 펠리세이드라는 회사, 예전에는 펠리세이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잘 몰랐는데 요새 그 현대자동차에 펠리세이드라고 하는 큰 대형 SUV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많이 낯익으실 텐데 이 펠리세이드 같은 회사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 펠리세이드 소프트웨어 회사의 디시전 툴스 스위트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툴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툴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여기 이제 엑셀이 빠졌는데 엑셀 애드인 형태로 개발이 돼 있어요. 엑셀에 이렇게 부가돼서 수행되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툴들이 있고 이게 이제 엑셀을 많이 쓰는 데가 경영 분야에서 어딘가요? 주로 금융, 회계 이런 데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 타겟팅은 금융 쪽이에요. 금융 전문가들, 특히 이제 퀀트라 그러잖아요. 계량으로 금융 분석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참고로만 소개해드리자면 @risk라고 하는 툴은 소위 얘기하는 그 시뮬레이션 전문 툴이에요. 예, 금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확률적인 상황을 소위 뭐 몬테카를로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리스크를 분석하게 해주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탯툴스라고 하는 거는 엑셀에도 통계 분석 기능이 있지만 뭐 SPSS나 R, 뭐 SAS 이런 거에 비유하면 엑셀에 탑재된 통계 분석은 굉장히 인터페이스도 나쁘고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고급 통계 분석을 가능케 해주는 툴이 스탯툴스예요. 뉴럴 툴스는 우리 뉴로쉘 복잡하게 썼는데 엑셀에서 뉴럴 네트워크 학습시켜주게 해주는 그런 툴이 뉴럴 툴스고요. 프리시전 트리는 뭘까요? 네, 예상 가능하죠. 예, 엑셀에서 무슨 알고리즘을 구현해 주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구현해 주는 툴이에요. 이벌버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유전 알고리즘과 같은 최적화를 해주는 그 툴이 이벌버고요. 리스크 옵티마이저는 이것도 최적화 툴이에요. 예, 이것도 옵티마이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옵티마이저는 최적화 툴인데, 요게 이제 재미납니다. 이벌브와 리스크 옵티마이저는 모두 최적화 도구예요. 둘 다. 최적화 도구라 함은, 제약 조건이 있고, 예, 목적 함수가 있고, 그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거를 해주는, 값을 찾아주는 도구란 뜻이죠. 그런데, 이벌버와 리스크 옵티마이저의 차이는 이벌버는 디터미니스틱 컨디션만 다룬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값이 있다, 어떤 제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했을 때 주어진 상황에 들어가 있는 상수값들은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값이 계속 유지되는 건데,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A라는 물건을 팔면 하나 팔 때마다 $100를 번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근데 분석할 때는 보통 그냥 그 100이 고정된 값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벌버는 그렇게 100이 고정되어 있다는 경우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100가 약 30% 정도의 확률로는 예를 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불이 아닌 다른 가격에 훨씬 더 할인된 가격에 팔릴 수도 있다. 그러면 확률적인 상황이 그 100불 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스토캐스틱 컨디션이라고 부르는데, 리스크 옵티마이저는 제약 조건이나 목적식에 특히 제약 조건에 스토캐스틱한 변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인 상황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뮬레이션 전문 도구가 N리스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벌버랑 N리스크가 짬뽕으로 합쳐진 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리스크 옵티마이저라는 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버전 7 이후에 새로 생긴 다소 최신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린 복잡하게 리스크 옵티마이저를 다루진 않고요. 이벌버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벌버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크게 3단계만 구성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3단계가 뭐랑 완전 똑같냐?
엑셀의 해찾기를 이용해서 선형계획법이나 정수계획법을 실험할 때의 절차랑 똑같아요. 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엑셀의 해찾기를 이용해서 선형계획법이나 정수계획법 모델 만들 때 제일 1단계로 여러분 뭐 하셨어요? 일단은 엑셀 시트 안에다가 모형에서 요구하는, 시나리오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그런 관계들, 변수들 간의 관계들, 제약 조건 안에 들어가는 각종 함수들, 목적 함수를 반영하기 위한 함수들, 이런 것들을 엑셀에 수식으로 반영했죠. 제일 첫 단계로. 그죠? 그게 바로 여기 스텝 1이에요. 크리에이트 모델 로직은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로직. 예를 들면 제약식에 들어가는 수식, 목적 함수에 들어가는 수식, 또 그것들이 참조해야 되는 의사결정 변수, 이런 것들을 엑셀의 워크시트에다가 적당하게 구현해 놓는 단계, 그게 1단계가 되는 거죠. 최적화의 대상이 될 목적 변수, 탐색의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 변수, 이것들을 그다음에 의사결정 변수들 간의 어떤 관계들을 조합하는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엑셀 시트에 반영하는 것이 스텝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해찾기 할 때 그거가 다 설정되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탭 눌러서 해찾기 버튼 눌렀죠. 그랬더니 그 해찾기 버튼에서 뭘 지정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 있는 셀들 중에 뭘 최적화할 거니, 너가 원하는 최적화는 뭐 최대화니 최소화니 뭐 이런 거 입력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변수가 의사결정 변수인지도 지정했고, 그리고 제약식도 막 추가 뭐 삭제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똑같아요. 이벌버 모델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저장을 하는데,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최적화 방법이 다양해요. 조금. 그래서 뭐 레시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더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최적화 방법은 레시피 방식이 되겠고요. 오더는 이따 제가 예로 설명드릴 텐데, 순서가 있는 문제. 그래서 1번으로는 이걸 하고 2번으로는 이걸 하고 3번으로 이걸 하고,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0.7, 요거에는 0.8, 이렇게 값을 부여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순서를 정하는 거는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최적화를 오더로 세팅하면 순서를 최적화해 주고요. 레시피를 하면은 최적화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값을 찾아주는, 우리 보통 선형계획법이나 정수계획법 때 했던 것 같이 최적의 의사결정 변수 값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에서만 설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넣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모집단을 얼마나 크게 할지,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얼마를 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언제까지 이걸 진화시킬지, 100세대를 할지, 뭐 200세대 할지, 뭐 50세대 할지, 이런 거. 또 뭐가 있어요? 네. 아까 뭐 크로스오버 레이트 그런 거죠. 그런 진화를 시키는 거와 관련된 최적화 기법과 관련된 다양한 파라미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스텝 3에서 설정이 됩니다. 다 되고 나면 이제 스타트 버튼 눌러서, 우리 해찾기에서도 다 끝나고 나면 해찾기 버튼 누르면 이제 해찾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최적화 시작해,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이제 최적화를 쭉 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벌버가 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시려면 다양한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크게 3가지 예제, 근데 이 예제도 다 사실은 이벌버 회사에서 만들어준 예제예요. 그래서 이벌버 회사의 예제 3가지를 소개하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엑셀 이벌버가 굉장히 펠리세이드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이벌버의 응용 사례들을 예시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이따 이제 이벌버 틀었을 때 헬프 메뉴 밑에 여기 쭉 내려오면 example 스프레드시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 예제를 포함해서 보다 다양한 예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시고 오늘은 요 3가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예제는 제가 이제 10주차 실습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벌버를 틀어야 되는데요. 이벌버를 트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벌버를 다 설치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이벌버 7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을 먼저 틀고 나서 그 엑셀 위에다 얹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엑셀 먼저 틀고 이벌버를 틀어도 되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이벌버를 바로 틀어 보겠습니다. 이벌버 7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벌버를 틀었는데 이벌버가 안 틀어지고 뭘 먼저 틀어요? 예, 지금 막 작동 과정 보여드렸는데 엑셀을 먼저 틀어요. 얘가 자동으로. 예, 그런 다음에 엑셀에서 뭘 조금 더 읽어요. 그냥 바로 열지 않고 엑셀에서 뭘 좀 막 더 읽어서 이제 최종 준비가 되면 이렇게 웰컴 투 이벌버, 요거 이제 내가 체크하면 계속 보여지고 요거 풀면 안 보여지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죠. 예, example models 이거 누르면은 아까 보셨던 이제 다양한 사례들 볼 수가 있고, 뭐 비디오 투어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냥 닫아 버릴게요. 네, close 닫고요. 자, 예, 저는 이제 예전 버전을 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새 버전 나왔다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엑셀을 쓸 때는 파일, 홈, 삽입 이런 메뉴들만 쭉 썼는데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볼버라는 탭이 자동으로 생기면서 요게 이제 이볼버 메뉴들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늘 다룰 3개의 예제 외에 추가적인 예제는 여기 이볼버에 헬프 요거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example 스프레드시트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참고해서 다른 예제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10주차 자, 첫 번째 사례 purchasing 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따닥 해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벌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벌버 example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좀 화면을 키웠습니다. 자, 요 예제는 뭐냐면 용제를 사는 거예요. 솔벤트, 용제, 뭐 화학 약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제를 155리터 최소 이상, 155리터 이상을 반드시 사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네,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여기를 보세요. 지금 보면 스몰 사이즈가 있고요, 미디엄 사이즈가 있고, 라지 사이즈가 있고, 엑스라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스몰 사이즈는 3리터짜리예요. 3리터로 포장돼 있죠. 미디엄은 6리터로, 라지는 10리터로, 엑스라지는 14리터를 하나 사면 바로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다 합쳐서 나는 155리터를 사야 되죠. 근데 가격 체계가 아주 재미납니다. 자, 보세요. 가격 체계 어떻게 되어 있냐? 스몰을 하나 사면 34불이에요. 예, 하나 사면 34불인데 두 개를 사도 34불이죠. 그런데 만약에 3개 이상을 산다, 그럼 그때부터는 가격이 33불이 적용됩니다. 그러다가 7개 이상을 사기 시작하면 32불로 줄어들고요. 그 주문량이 10개일 때는 그대로 32불이지만 15개 이상을 사면 30불에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몇 개를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요 관계가 보세요. 선형이에요. 완전 비선형, 비선형도 아니고 뭐 자기 마음대로죠. 그죠? 비선형 관계죠. 예,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프라이싱 체계가 리니어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 난 리니어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체계는 선형계획법에서 반영할 방법이 없죠. 유전 알고리즘으로만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스몰을 몇 개 사고, 미디엄을 몇 개 사고, 라지를 몇 개 사고, 엑스라지를 몇 개 사야 나한테 필요한 155리터 이상을 충족하면서 이때 발생하는 토탈 코스트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을까? 요게 지금 이 사례에서 주어진 유전 알고리즘으로 풀고 싶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퀀티티라면 여기 이제 의사결정 변수죠. 각각을 몇 통씩 살 거냐.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이제 몇 리터 살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요거는 보시면 HLOOKUP이라고 하는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수량에 따른 적절한 요 표상에서의 가격을 자동으로 끌어오게끔 만들었어요. HLOOKUP 함수 이용해서. 그랬을 때 요 가격으로 요 양만큼 사면 코스트는 요만큼씩 들 거고요. 이 코스트들을 다 합친 게 뭐다? 여기 나와 있는 토탈 코스트죠. sum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함수가 어떻게 모델링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1단계였죠. 2단계에서는 이 이벌버의 모델 데피니션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로 넣지는 않을 거고요. 예, 요 모델 데피니션 돼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골은 뭡니까? 맥시멈이에요, 미니멈이에요, 타겟 밸류예요. 자, 미니멈은 최소화하는 거고, 맥시멈은 최대화하는 거고, 타겟 밸류는 내가 지정한 어떤 값에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근데 이것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미니멈하고 똑같은 문제가 돼요. 그죠? 어떤 값에 최대한 가깝게 간다는 얘기는 그 값과의 오차를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 값과의 오차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미니멈 문제의 일종인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지금 이제 미니멈 문제죠. 뭘 미니멈 할 거냐, 미니마이즈 할 거냐, 예, 우리는 비용을 미니마이즈 해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요 화면이 해상도가 낮아서 한눈에 다 안 들어오는데 K18번이 뭐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예, 제가 닫아버렸네요. K18번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토탈 코스트라고 하는 거를 최소화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미니멈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타입은 우리 이제 표준화된 유전 알고리즘 쓸 거니까 스탠다드 넣으시면 됩니다. 예. Efficient Frontier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 엑셀의 이벌버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최근 버전은 유전 알고리즘만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발표된 다양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활용되는 옵션이에요. 예, 우리는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스탠다드 GA만 한번 해볼게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약식이 있습니다. 요 제약식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이건 이제 제약식이라기보다는 뭘 최적화할 거냐에 대한 대상을 입력하는 건데 의사결정 변수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 여기서 보시면 퀀티티에 해당되는 H13부터 H16까지가 되죠. 그래서 예, H13부터 H16까지가 adjustable 셀이 되는 거죠. 예, 내가 값을 찾아야 될 셀이다. 근데 여기에 적절한 만큼의 유전자 구조를 만들려면 크로모존 구조를 이진수로 만들려면 범위를 내가 정해줘야 돼요. 최소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 거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죠. 대략 뭐 20개 안쪽에서 결정되지 않겠어? 그러면 0에서 20 이렇게. 근데 요 값은 어때요? 정수예요? 아니면 실수예요? 반드시 정수여야 되죠. 그래서 인티저로 정수값을 갖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값을 찾아라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레서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값을 찾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라서 레서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은 뭐예요? 우리 이 문제에선 딱 하나예요. 뭐죠? 예, 이렇게 했을 때 구해지는 최종 퀀티티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구되는 수요량인 15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컨스트레인트에서 이 이벌버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의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하드 타입이 있고요. 소프트 타입이 있습니다. 하드 타입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제약 조건을 하드 타입이라고 불러요. 소프트 타입은 안 지켜도 돼요. 예. 물론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안 지켜도 되는데 대신에 안 지키면 벌점을 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타입으로 포뮬러를 지정을 하면 벌점을 어떻게 매길 건지도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다 하드 타입만 넣으니까 하드 타입 넣는 예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155리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옵션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여기 이제 모델 데피니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전 알고리즘에 걸맞게 세팅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보면 얼마만큼 계속 돌릴 건데 그거를 이제 선택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몇 번 돌린다고요? 5,000번. 네, 5,000번을 예, 한 번 돌려보고 두 번 돌려보고 세 번 돌려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파퓰레이션에 각각의 인디비주얼이 있을 텐데 그 인디비주얼을 총 5,000개 돌려보겠다라는 게 요 설정이 됩니다. 근데 꼭 트라이얼스로 설정 안 해도 돼요. 나는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한 5분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 타임을 5분으로 맞추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언제까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산식을 넣어도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fficient Frontier Run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설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Efficient Frontier 아까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스탠다드만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설정 안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엔진 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니셜 시드는 그냥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초기화하는 건데 오토매틱 하시면 되고요.
옵티미제이션 모드가 중요해요. 자, 이게 오토매틱 이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전 알고리즘 말고도 다른 현존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 매뉴얼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지네틱 알고리즘만 쓰겠다라고 이렇게 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그 최적화 알고리즘이 옵트퀘스트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원래는 옵트퀘스트라는 툴이 별도로 있었어요. 별도로 있었는데 그 회사를 이볼버 회사가 M&A 했어요. 인수합병한 거죠. 그러면서 이볼버 안에 옵트퀘스트가 같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냥 GA만 할 거예요. 유전 알고리즘. GA 세팅을 여기서 돌리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퓰레이션 사이즈, 크로스오버 레이트, 뮤테이션 레이트. 정답은 없다.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체크할 게 자,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50이잖아요. 예. 그런데 런타임을 내가 아까 어떻게 설정했죠? 5000번 돌리라고 했죠. 그러면 한 번 돌리면 50번이고 두 번 돌리면 100번이고 그죠? 2세대 돌리면 100번 돌 거고 100번 트라이얼 하는 거고 3세대 돌리면 150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5000 트라이얼을 돌리란 얘기는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50일 때 몇 제너레이션을 돌리라는 의미가 되죠? 50 곱하기 몇이 5000이에요. 100이죠, 100. 즉 100세대를 돌려라 라는 세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50인데 100번만 더 100번을 돌려보자. 100세대는 돌려보자라는 게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이거를 이제 제너레이션으로 주기도 하는데 우리 이벌버는 제너레이션 개념을 안 쓰고 트라이얼 개념을 쓰기 때문에 파퓰레이션 사이즈 곱하기 제너레이션 내가 희망하는 제너레이션 수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0.5, 0.1은 그냥 디폴트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실험할 때는 0.7, 0.1 그 조합도 많이 씁니다. 뷰나 매크로는 고급으로 이 이볼버 엔진을 쓸 때 쓰는 기능이라 여기서는 설명을 그냥 뭐 생략하도록 할게요. 뷰는 최적화하는 동안에 계속 값을 업데이트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중요하지 않고요. 매크로는 여러분 혹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짤 줄 알면 내가 짠 커스터마이즈 된 그 매크로를 최적화하는 중간중간에 호출에다 쓸 수가 있어요. 예, 나중에 이 유전 알고리즘으로 고급 무슨 연구 수행하거나 하면 이런 매크로도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설정 다 됐으니까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스타트 눌러서 최적화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예, 스타트 클릭.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 컴퓨터 사양이 되게 지금 좋은 컴퓨터예요. 요 실험 돌리는 요 컴퓨터 되게 좋은 컴퓨터인데 생각보다 안 빠르죠, 그죠? 예,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이볼버 프로그램 자체가 64비트 프로그램이 아니고 32비트에 맞춰진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오피스랑 운영 체제가 32비트로 깔려 있으면 요게 더 빨리 돌아가요. 예. 근데 64비트면은 오히려 조금 느리게 반응한다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5000번 다 돌리기로 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아까 우리 1394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1600번 돌았는데 벌써 1073으로 떨어졌고요. 좀 전에 1010으로 또 떨어졌고요. 이렇게 계속 지나 할 때마다 베스트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 최적화된 값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2300번 돌고 있는데 1010까지 내려왔고요. 네, 뭐 2500번 돌고 있는데 여전히 1010이네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드디어 1000단위도 깨졌네요. 976까지 줄었어요. 예, 976까지 줄었고, 예, 3055번, 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3200번, 예, 여전히 976이죠. 예, 더 이상의 개선은 안 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결과를 이제 좀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에 우리 이론 수업 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유전 알고리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연산이 좀 많다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루한 감이 있지만
그런 어떤 유전 알고리즘의 단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구경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나겠습니다. 4800번. 네, 근데 이제 976 이후에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애는 못 찾고 있는 것 같죠. 끝났어요. 자, 여기 최적화가 끝났을 때 뭐 어떻게 최적화했는지 서머리를 해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걸 시도해봤는지 다 남겨봐라. 뭐 이런 거 하려면,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스텝도 로그로 남겨라. 이런 걸 하면 자동으로 시트들을 막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왔는지 이런 로그 같은 것도 다 생성을 해줘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생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써도 돼요. 어쨌거나 제일 처음에는 요 정도 값이었는데 10번 만에 좀 더 좋아지는 값을 찾았고 31번째 요 값을 찾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976으로 도달했고요. 자, 얘가 찾아준 최적의 해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디엄을 20개를 사고요. 라지를 1개를 사고요. 엑스라지를 2개를 사면 총 158리터를 살 수 있는데 비용은 976으로 훨씬 더 줄어든 비용으로 살 수 있다. 예, 그거를 알려주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요게 최적일까요? 976. 요렇게 사가지고 158리터를 사서 976달러를 내는 거. 요게 최적일까요? 네. 아까 제가 요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 번 돌려봤어요. 여러 번 돌려봐서 제일 좋은 값이 그 중에 뭐였나 한번 찾아봤는데 아까 돌렸던 것 중에 최적해는 요거였어요. 제가 찾은 거는 스몰을 2개 사고요. 미디엄을 20개 사고 라지를 3개 사면 156리터를 사게 되고 949불밖에 안 들어요. 자, 결과 비교해 봅시다. 아까는 976 나왔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열심히 잘 찾았다는 거는 949밖에 안 들죠.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같이 실습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니터에 보이는 숫자도 다 다를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저보다 좋은 결과를 찾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보다 안 좋은 결과를 찾았을 수도 있어요. 자, 유전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점 뭔지 알겠죠? 네, 말씀드렸지만 최적회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냥 솔직히 재수가 좋으면 빨리 좋은 애를 찾게 되고요. 재수가 나쁘면은 아무리 많이 돌려도 좋은 애 근처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유전 알고리즘은 최적회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최적회 또는 유사 최적회. 운도 약간 따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투입한 시스템 자원 한도 내에서 그거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해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었다는 사실 요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예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다른 예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예제는 닫을게요. 네, 두 번째 예제는 salesman problem이라고 하는 겁니다. salesman problem. 네. 자, 요거는 아까 제가 레시피 방식으로 그 값을 최적화하는 그래서 이제 뭐 스몰은 몇 개, 뭐 라지는 몇 개, 엑스라지 몇 개 개수를 찾는 거를 찾았는데 이 문제는 순서를 찾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미국의 주요 도시 20개. 근데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캘거리 이런 거 보니까 캐나다도 있는 것 같아요. 북미 지역에 20개의 대표 도시들이 쫙 있는데요. 앵커리지라는 데 있죠. 앵커리지. 여러분 앵커리지로부터 앵커리지까지의 거리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0이겠죠. 이게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캘거리에서 앵커리지까지는 2182마일이라고 하고요. 시카고에서 앵커리지는 3690마일이라고 하고요. 뭐 도슨 크릭부터 앵커리지는 1629마일이라고 하고요. 요게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값이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A에서 B 사이의 거리나 B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나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돼서 똑같은 값들을 갖게끔 매트릭스가 나와 있는데 어떤 영업사원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영업사원이 이 20개의 도시를 한 번씩 다 방문해서 일을 봐야 돼요. 지금 출장 업무를 봐야 되는데 가장 무식한 거는 알파벳 순서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쭉 도는 거죠. 자, 예, 지명이 알파벳 순서대로. 근데 이렇게 무식하게 돌면 요 매트릭스로 거리를 계산했을 때 이만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합이. 이 함수는 route length라는 함수로 이걸 계산하는데 이 route length라는 함수는 현존하는 함수는 아니에요. 네, 요거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클릭해 보면
여기 routeLength라는 함수가 새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이거는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직접 이 함수도 개발한 거예요. 매크로로, 엑셀 매크로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서, 근데 어쨌거나 여기다가 순서로 얘를 1번으로 가고 얘를 2번으로 가고 쭉 지정해주면 얘가 이 함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를 3번이 아니라 얘를 4번으로 가고 얘를 3번으로 간다. 예,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이 값이 순간 딱 바뀌죠. 그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 라우트를 계산하게끔 만든 함수인데, 자, 나는 뭘 하고 싶어요? 이 순서를 잘 조정해서 내가 이동해야 되는 경로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유전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순서를 찾느냐라는 문제인데, 자, 여기 이제 엑셀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모델 데피니션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역시 무슨 문제? 미니마이즈죠. 뭘 미니마이즈해요? 토탈 라우트 랭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G2를 미니마이즈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석 타입은 스탠다드고, 아까는 레시피인데 이제는 오더로 바뀌었죠. 오더. 예, 순서다. 이 D 오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왜 셀에다 이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셀 이름이 지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D 오더는 여기서부터 A3부터 A22번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이름이 D 오더라고 뜨죠. 예, 이 D 오더가 요 A2부터 A22번까지의 그 순서가 저장된 셀을 말해요. 그래서 이 D 오더라는 이름의 셀을 오더를 맞춰봐라 라는 거죠. 다른 제약 조건은 없어요. 뭐만 미니마이즈 하면 돼요? 토탈 라우트 랭스만 미니마이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팅에 가서 이번에는 2500번만 돌리기로 했습니다. 2500번만 돌리기로 했는데 요건 안 쓸 거니까 필요 없고, 엔진이 오토매틱인데 이러지 말자 그랬죠. 우리 매뉴얼 GA만 쓰겠다. 근데 이번에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50인데 런타임에 보면 2500번 돌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100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 그렇지, 50세대만 돌려보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크로스오버 뮤테이션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확인하지 않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다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스타트 눌러서 최적화해 볼게요. 자, 시작 하면 4288이죠? 뭐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순서를 막 바꿔가면서 자, 23000, 19800 빠르게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17000까지 줄었어요. 17700까지 줄었는데 여기 베스트 상으로는 17500도 있네요. 17500, 16000까지 줄었어요. 16000, 16274까지 줄었어요. 2500번 다 돌았어요. 네. 자, 요거는 이번에는 귀찮으니까 따로 만들지 않을게요. 자, 오케이 눌러보는데요. 자, 2500번 돌렸더니 16000으로 줄었고, 그때 이제 방문해야 되는 순서는 앵커리지를 제일 먼저 갔다가 이렇게 가라고 지금 얘가 아니지. 여기 에드먼턴을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캘거리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요 순서를 잡아준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정말 최적일까요? 잘 확신이 안 서니까 요 상태에서 다시 최적화 시켜 볼게요. 자, 스타트 클릭. 자, 16000으로 시작했어요. 자, 이제 최적화를 막 하는데 돌리자마자 16059로 줄었어요. 자, 혹시 더 좋아질 수 14000으로 줄었어요.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자, 유전자 알고리즘의 또 다른 장점을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유전 알고리즘은 최적화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잖아요. 최적화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또 어떤 장점이 있냐? 내 시스템이 허락을 한다면 계속해서 더 최적화시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현재까지 찾은 최적화를 베이스로 깔고 그거보다 더 좋은 애가 있는지는 내 시스템 자원이 허락을 한다면 계속해서 더 탐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예가 지금 이 사례가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또 눌러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또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점점 돌면 돌릴수록 점점 더 좋은 값으로 이렇게 찾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세 번째 예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문제들은 약간 경영과 관련된 문제로 잘 보이지 않죠. 예,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경영스러운 문제예요. 자, 어떤 거냐면 요건 이제 좀 응용을 많이 했는데 요게 이제 날짜고요. 그다음에 어떤 걸 봤냐면 거래량, 예, 그다음에 주식시장 종가, 그다음에 채권 이자율, 그다음에 템퍼러처는 온도예요, 기온. 근데 값이 되게 높죠. 이거 이제 미국은 파시 온도 쓰니까, 예, 파시 온도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런 조건일 때, 예, 이런 조건일 때, 자, 요게 뭐냐면 주식을 살지 말지의 룰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고려할 대상이 볼륨을 고려할까? 종가를 고려할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권 이자율 고려할까? 이날에. 아니면 그날의 기온을 고려할까? 그랬을 때 그것이 현재 값과 비교할까? 아니면은 전날 값과 비교할까? 아니면은 변화량을 비교할까? 아니면은 그것이 어떤 범위 내에 있는 어떤 값보다 작을 경우에 작동시킬까? 크거나 같을 경우에 작동시킬까? 이거를 이렇게 1, 2, 3, 4의 경우, 1, 2의 경우의 수, 1, 2, 3의 경우의 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룰 첫 번째는 데이터,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모디파이어를 이 세 개의 조합 중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컷오프에 해당되는 어떤 범위의 값, 범위의 기준값, 요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범위의 기준값, 이렇게 식으로 해서 범위의 기준값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세 개를 영어로 번역한 게 여기 나와요. 예, 요거 만약에 현재 트레이딩 볼륨이 범위에 있는 값의 0.5보다 크거나 같고 엔드죠. 그리고 뭐 이런 조건이 종가가 여기에 이런 조건에 충족이 되고 마지막으로 채권 이자율이 이런 조건에 충족이 되면 사겠다. 예, 주식을 사고 아니면은 팔겠다. 이런 룰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임의로 설정된 요 룰로 이렇게 해서 사고 팔고 했을 때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가 나왔는데 10,000불로 시작했잖아요. 스타팅 캐시가 10,000불인데 이런 룰로 사고 팔고를 하면 9,500불이 된대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420불 손해 본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건 이제 유전 알고리즘으로 이렇게도 조합해봤다, 저렇게도 조합해봤다 막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강제로 데이터를 3으로 바꿔볼게요. 짝, 그러면 어떻게 되냐? 455불 손해 보는 게 되고요. 자, 요거 1로 바꿔볼게요. 1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예, 이러면 420불 손해가 되고요. 값이 막 바뀌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유전 알고리즘이 강제로 막 찾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아지는 룰을 강제로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벌버 세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프로핏 계산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요 사고 팔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돈이 남는지를 계산하게 되는데 요거는 보면 rule satisfied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이렇게 작동되게 돼 있고요. rule satisfied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별도의 매크로로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잡하죠. 예,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제 이 이벌버를 잘 쓰려면 사실은 엑셀 매크로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알면 훨씬 더 다양한 이런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는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벌버의 세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데피니션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레서피 모델이죠. 레서피 모델이고,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요 세 개의 셀들은 1에서 4 사이의 정수값,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요거는 1 또는 2의 정수값,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 해당되는 요거는 1에서 3 사이의 정수값, 마지막으로 요 컷오프에 해당되는 요 값은 레인지에 변화되는 값인데 0에서 1 사이를 갖는 any는 실수예요. 실수. 아무거나 가져도 되는데 그런 조건들을 이제 만족시키면서 최적화를 하고 근데 뭘 최적화하고 싶은 거예요? 맥시마이즈 하고 싶죠? 이번엔 맥시마이즈 뭘? 프로핏을 요 E10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적용될 유전 알고리즘의 식은 이번에도 2500번을 최적화할 건데 예, 엔진은 매뉴얼 엔진, 유전 알고리즘 쓸 거고 파퓰레이션 사이즈 50인데 아까 2500번 돌리자고 했으니까 이것도 몇 세대?
그렇죠. 50세대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크로스오버 레이트 0.5, 그 다음에 뮤테이션 레이트 0.1. 이거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요. 예, 뭐 0.7로 바꿔도 되고, 요거 0.05로 바꿔도 되고, 적당하게 바꾸셔도 되는데, 우린 뭐 따로 바꾸진 않을게요. 요 두 개는 특별히 건들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 됐으면은 스타트 해볼게요. 자, 이 마이너스 420이었죠?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스타트 눌러보면, 예, 막 돌립니다. 근데 얼마 돌리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3,400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 점점 좋아집니다. 네, 5,900까지 생겼어요. 예, 네. 유전 알고리즘을 잘만 쓰면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도 노하우도 찾아줄 수가 있겠죠. 네, 예. 이게 아주 옛날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열심히 원리를 찾고 있습니다. 네. 5,900까지 찾았고, 네. 유전 알고리즘이 워낙 최적해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끝까지 다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여기 마치 그 CD 플레이어처럼 플레이 버튼, 스탑 버튼, 일시정지 버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그냥 스탑 버튼 누르게 되면 최적화를 중도에 그만두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 하지만 따로 누르지는 않을게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돋보기 같은 버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이제 진화되어 가는 그 과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익이 점점 늘어서 7전까지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거 다시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오고요. 자, 이제 뭐 한 1분 19초 정도 돌았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400, 2500, 곧 이제 정점에 도달하겠습니다. 자, 정점에 다 도달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따로 이제 서머리 리포트는 안 만들게요. 예, 오케이 했는데, 보시게 되면 아까 마이너스에서 출발했는데 6933까지 저희 실험에서는 찾아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더 좋은 해를 찾을지도 모르죠. 예, 말씀드렸지만 유전 알고리즘은 최적해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매번 돌릴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이런 비선형이거나 복잡한 제약 조건이 들어간 그 다음에 특별히 정답을 가이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주어진 컴퓨팅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적해 혹은 최적해에 가까운 유사 최적해를 찾아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2강에서 강의해드린 이 펠리세이드의 이벌버 사용법은 사실은 2년 전에 뭐 학회에서 제가 우리 학회 참석한 학생들 그다음에 교수진들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세미나 했던 자료를 활용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회사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었어요. 회사에다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제 당신 회사 제품을 소개해 줄 기회를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솔루션을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좋은 소개 자료나 강의 노트 있으면 날 달라. 내가 여러분 솔루션을 잘 설명해 주겠다 그랬더니 요게 그 답장 메일입니다. 답장이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볼보 개발자한테 물어봤더니 없댄다. 특별히 발표 자료 없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볼보 헬프를 보라. 헬프가 엄청 잘 돼 있다고 하더라.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 혹시 이볼보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헬프에 다 있대요. 헬프 메뉴를 적극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거는 이 6버전 이후부터는요. 예, 버전 6부터는 옵트퀘스트라고 하는 것도 유전자 알고리즘 외에 같이 쓰기 때문에 오토매틱을 쓰면 만약에 유전 알고리즘의 효과를 꼭 보고 싶다고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토매틱 하지 말고 반드시 매뉴얼로 선택을 해서 유전 알고리즘을 특정해야만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안내를 보내왔습니다. 아까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궁금한 점 있으면 헬프를 찾아보시라는 게 이 담당자의 전원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GA의 두 번째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주차 강의 2개 강의 다 들으신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좋은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